안녕하십니까, 이진건TV입니다. 논평 시작하겠습니다.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요, 좀 재미있는 흥미로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리얼미터가 TBS, 교통방송이죠, TBS 의뢰로 조사한 8월 둘째 주 조사 결과를 보니까 아니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질렀어요. 36.5% 통합당, 민주당은 33.4%, 3.1%포인트 통합당이 앞지른 겁니다. 이거는 이제 이 탄핵 정국 이후에는 처음 있는 현상일 겁니다. 더욱이 말이죠, 서울의 경우는 더 충격적이게도 29.1%에 그쳤다는 겁니다. 30% 선까지 무너진 거죠. 서울이 어떤 지역입니까? 서울은 보면 전통적으로 진보 측에 대해서 더 많은 지지를 보냈던 그런 지역이거든요. 그 문재인 대통령이, 좌파 정권이 그동안 의지하고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것도 서울의 민심, 또 나아가서 수도권의 민심이 자기들 편이다 이래서 그랬던 것도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? 앞으로 호재가 뭐 있습니까? 있을 게 있습니까? 그러면 이 악재는 어떻습니까? 악재야 뭐 지금 넘쳐나죠. 그 사람들 즐겨 쓰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? 차고 넘친다. 차고 넘칩니다. 악재. 박원순 사태. 그 이전에 오거돈 사태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? 두 사람 다 말이죠. 하필이면 시의 직원들은 그런 식으로. 한 사람은 부산시 직원들, 한 사람은 서울시 직원, 그중에서 자기 비서를 그렇게 오랫동안 성추행하고 말이죠. 그 이전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? 안희정 충남지사. 이 사람들 전부 민주당 소속 아닙니까? 왜 그 당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자꾸 속출하는지 모르겠어요. 요번에 보니까요, 어젠가 부산시 의원, 이 사람이 또 여성들 성추행에다가 걸렸어요. 그러니까 그 피해자 측 변호인이 하도 이쪽에서 이 사람이 아니라고 빡빡 우게 되니까 증거 사진을 제시를 했어요. 동영상까지. 꼼짝달싹 못하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이번에는 아주 잽싸게 제명 처분을 했습니다. 그냥 이게 뭐냐면, 뭐 권력을 가졌다가 해서 그거 교만, 오만, 이것 때문에 오는 도덕적 해이죠.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누가 나를 감히,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? 이 사람들이 그래요. 윤미향 사건만 봐도 이 민주당의 도덕성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? 윤미향 그 이용수 할머니가 그렇게 말이죠, 정말 눈물로 지금 호소했는데, 그 난리통 속에서도 민주당은 윤미향 씨를 기어이 국회의원 시켰습니다. 요즘 뭐 배치 달고 아주 잘 지내죠. 수사가 시작됐는데 이제 3개월 만에 겨우 13일 날 검찰에 출두를 했습니다. 그것도 기자들 눈을 피해가면서. 이 사람은 뭐 기부금, 후원금, 무슨 보조금 엄청나게 거뒀는데 어디 쓴지 그게 나타나지 않아요. 자기들이 보고한 그 장부에도 없어요. 그러니까 이제 윤미향 씨의 경우는 이 사람 보고 꼭 의원이라고 해줘야 되겠습니까? 저는 해주기 싫으네요. 어쨌든 이 사람은 횡령, 배임, 거기다가 기부금 품법, 이 위반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죠. 그런데 아마도 임기 다 채울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질질 끌면서. 권력 가진 사람들을, 그것도 권력 가진 사람들의 프리미엄이겠죠. 프리미엄. 민주당은 또 어떻게 합니까? 국회를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? 야당이 있건 말건, 반대하건 말건. 필요한 법은 만들고, 눈에 거슬리는 법은 바꿔버리고. 이런 식이에요. 추미애 법무장관 한번 보세요. 이 사람 장관으로서 하는 일이 뭐냐? 윤석열 검찰총장 학대하는 거예요. 심리적인 학대.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과 가깝다고 인식되는 사람들, 그런 검사들, 그런 검찰 간부들, 토벌하는 인사. 이걸 지금 즐기고 있죠. 그러면서 아주 즐기고 있는 빛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? 큰 소리 쳐가면서, 비아냥거려 가면서. 아마 이제 더 결정적으로 이 국민들이, 유권자들이 신뢰를 거두게 된 것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겠죠. 그동안에 22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, 그럴 때마다 집값은 더 오르거든요. 특히 서울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죠. 무슨 임대차 보호법 이런 것을 비롯해서 부동산 관련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막 통과시키고 논의도 안 하고 심사도 없이 그렇게 했는데, 그런 게 전부 오히려 자기들한테 되돌아온 것이죠. 부메랑으로. 국민들이 참겠습니까? 집값이 오르고 거기에 따라서 세금만 엄청스레 지금 오르고 있는 거죠. 그렇게 하면
고통은 누가 보겠습니까? 뭐 집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겠습니까? 부자들이 천만의 말씀이죠. 부자들은 그런 속에서도 견뎌냅니다. 못 견디는 사람도 누구냐? 저소득층이죠. 돈 없는 사람들. 그러니까 정부가 돈 있는 사람 응징하겠다 이런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죽이긴 누구를 죽이냐? 돈 없는 사람 죽이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를 내죠. 지금 전세가 말이죠. 보니까 보도를 보니까 16%나 전세가 감소했답니다. 그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? 그럼 서울에서 쫓겨나야죠. 정부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속에서도 청와대 간부들은 아주 휘파람 불고 있죠. 노영민 비서실장 이번에 뭐 또 보니까 사표 반려됐대요. 괜히 뭐 5명과 6명 집단 사표 소동 내가지고는 그 다른 사람 다 쫓아내고 2사람은 유임되기로 됐답니다. 근데 이 노영민 실장이 전에는 청주에 자기 선거구의 집 한 채, 여기 반포에 집 한 채 갖고 있었죠. 그런데 처음에는 청주급, 반포급 판다 했다 나중에 청주급부터 처분하니까 온통 여론의 그 비난을 받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반포 집도 팔았는데 그 지금 무주택자가 된 거죠. 그런데 반포 집을 팔아가지고 차익이 8억 4천만 원의 차익을 얻었답니다. 근데 이 사람은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. 요번에 새로 사회수석으로 들어간 윤창열 씨. 이 사람은 국무조정실에 사회조정실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말하자면 영전한 셈인데 집 2채 갖고 있다가 한 채 팔았대요. 여기 이제 수석하겠다고. 차익이 14억 원입니다. 할만하지 않습니까? 청와대 간부 자리도 얻고 돈도 챙기고. 그게 그 사람들 도덕성이에요. 또 문 대통령 자신은 어떻습니까? 아니 지금 그 양산의 집이 아주 좋아 보이더라고요. 아주 뭐 정말 녹지 않네 말이죠. 예? 무슨 별장 같기도 하고. 그런 좋은 집을 놔두고 대통령 임기 마치고 나면 집을 새로 지어서 들어가겠답니다. 그래서 그 터를 사놨는데 그 터 중에 일부가요. 농지랍니다. 농지 같은 못 사는 거죠. 왜? 농사를 짓는 사람 아니고 그 땅을 사가지고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. 그 이제 여론이 들끓으니까 그 부인이, 대통령 부인이 거기 가서 밥 내는 신용하고 농사 짓는 신용하고 그 사진을 찍어서 공개를 했어요. 장난하는 겁니까? 그야말로? 예? 국민들도 그거 보고 믿으라고? 어떻게 어린아이들도 할 수 없는 그런 거짓말을 예사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? 청와대에서. 손혜원 전 의원 아시죠? 목포에서 무슨 집을 아주 무더기로 샀다가 그게 걸려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자기는 뭐라고 했습니까? 내 전 인생을 건다. 내 전 재산을 내놓겠다. 내 목숨도 내놓으라면 내놓겠다. 이랬잖아요. 근데 유죄 판결 받아서 1심에서지만은 1년 6개월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. 그래 놓고 나와서 이 사람이 다른 무슨 유튜브나 이런 데 나가서 한다는 말이 아니 법원에서 뭐 반성의 여지가 없고 뭐 이렇게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. 판사가 그랬더니 아니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야 반성하죠. 이런 식이에요. 이게 그 사람들의 도덕성이에요. 그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. 문재인 정권 모모한 사람들의 이 도덕적 또 직업윤리적 수준이 그 정도다 이 말이에요. 홍수도 물론 이 간표 요인이 됐겠죠. 그러니까 국민들이 하도 이제 거기다 홍수까지 치고 코로나로 안 그래도 경제가 살기가 어려워져 있는 판에 홍수까지 쳐가지고 저 야단이 됐으니 기분이 좋겠습니까? 화가 그냥 머리끝까지 오른 거죠. 그런데요, 이 판에도 문 대통령은 섬진강 홍수 그건 그 원인이 어딘지 그거 생각은 안 하고 창녕 그 보 밑에 거기 제방이 터진 거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. 그리고 하동 그 화개장터를 방문했던 모양이에요. 12일 날 거기도 가고 구례도 가고 천안도 가고 이렇게 갔다는데 거기 가가지고는 간담회를 하겠다면서 거기 출신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이런 사람들 못 들어오게 했답니다. 하동 군수만 들어와 이렇게 된 거죠. 그랬더니 60대 여성이 말이죠. 이게 독재 아니고 뭐냐고 말이죠. 여기 왜 왔냐고 그렇게 항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? 그 하동군수가 거기서 섬진강은 본래 하상이 높아가지고 하상이 높으니까 어떻게 강바닥이 높으니까 물이 많아지면 저절로 홍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? 예? 그래서 우리나라 대개 우리나라 강들이 그렇게 하상이 높습니다. 그래서 여름만 되면 홍수가 지는 거죠. 그런데 4대강 하면서 그 전부 팠잖아요. 밑에 준설을 다 했거든요. 그런데 섬진강은 준설을 해달라 그동안에 계속 건의했는데 안 들었답니다. 근데 문 대통령이 다시 건의를 했더니 문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했다고 그래요. 왜? 그 대답하게 되면
그렇게 하겠다 하게 되면 4대 강 잘했다고 되는 것 아닙니까? 4대 강 보고. 그 말 하기 싫은 거죠. 실수가 잦아지고 반성이 없고 이런 거는 한편으로는 이제 너무 시건방져서 그렇다. 오만 방자해서 그렇다. 이런 것도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겁이 많아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.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온 국민의 그 책임 추궁이 무섭게 들이닥칠 것이다. 이래서 겁이 나서 사과를 안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도 있고요. 또 주변에서 대통령님 최고입니다. 잘합니다. 형군입니다. 성군입니다. 이렇게도 추호되니까 거기 취했을 수도 있죠. 그리고요. 이 뭐 독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독재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. 본래 태어날 때 여기 독재자 뭐 이렇게 붙이고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. 다 보면 선량한 옛날에는 보면 선량한 이웃이었고 아주 마음씨 좋은 아저씨였고 이웃 아저씨 그랬던 사람이에요. 그랬던 사람이라도 일단 들어와서 권력을 쥐게 되면 그 다음에 독재의 맛을 쓱 보게 되면 그것을 못 내버리는 거죠. 그게 독재의 매력이에요. 독재를 시작하면 그보다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? 자기 마음대로 다 하니까. 시킨 대로 다 하고. 문 대통령도 아마 그런데 이제 좀 상당히 독재의 매력에 많이 깊이 빠져든 것 같습니다. 그런데요, 언제까지나 주변에서요, 모두들 대통령을 그냥 하느님처럼 떠받들고 이런 분위기가 계속 갈 거다.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돼요. 남이잖아요. 어차피 아무리 그러지만 대통령이지만 남이잖아요. 나하고. 내 이익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? 그럼 대통령의 권력이 딱 끊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? 다 등 돌리는 거죠. 왜? 더 이상 붙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. 또 새로운 대통령한테 또 쫓아가야죠. 권세가 있을 때는 문전성시다 그러죠. 자기 집 앞이 저작거리처럼 되는 겁니다. 하도 사람이 와글와글 몰려들어서 문전성시라고 그러죠. 근데 권력을 딱 손에 놓게 되는 순간에는 문전작라가 됩니다. 문전작라. 이것은 참새작자죠. 라는 이게 그물이라는 얘기입니다. 문전작라. 참새를 잡으려면 굉장히 조용해야 되거든요. 왜? 참새가 굉장히 민감해요. 약간만 인기척만 있어도 푸르르 날아가 버리거든. 그래서 참새 그물을 칠 때는 아주 좀 인적이 드문 곳에 조용한 곳에 칩니다. 근데 문전에 자기 집 문 앞에가 참새 그물을 칠 정도로 그렇게 조용해진다는 겁니다. 인적이 끊기는 거죠. 그게 세상 인심입니다. 예? 인심은 조석변이라고 그러잖아요.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게 인심이에요. 문 대통령 지금은 권력을 내가 쥐고 있으니까 막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두고두고 내 주변에 모여서 찬사를 보낼 줄로 지금 생각하겠지만 그거 오해입니다. 그래서 문 대통령 이제 지금 위험 신호가 왔잖아요. 이렇게 정신 차려야죠. 하기야 뭐 정신 차려지겠습니까? 왜? 정부 여당이 워낙 덩치가 크거든요. 여기 제동장치가 지금 고장났습니다. 큰 트럭이나 이런 거 말이죠. 거대한 트럭이 만약에 제동장치가 고장났는데 내리막길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런 게 자꾸 연상이 됩니다. 지금 하산길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. 거기 지금 제동장치가 걸려가서 적절히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안착을 해야 될 텐데 제동장치가 고장나버려서 뒤에서 밀어대는 사람 너무 많아.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 결과가. 이거는 문 대통령이 앞으로 고민해야 되겠죠. 어쨌든 자유우파 국민들, 유권자들 이제는 용기를 내볼 만한 때다. 자신감을 가질 만한 때다.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